안녕하세요. 중고왕 김지금입니다. 중고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이오닉 구매는 작년 9월 16일에 했으니 1년 3개월 정도 탄 셈입니다. 아이오닉 콘텐츠를 좀 자주 올리고 싶었는데 조금씩 미루다 결국 이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일에 유튜브에 처음 공개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기다려주신 분도 계셨는데 조만간 올린다고 했다가 이제야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은 과연 아직까지 제 채널을 보고 계실까요? 워낙 고정 시청자층이 적은 채널이라 아마 없지 않을까. 혹시 제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을 다 챙겨보시는 분은 없겠죠? 사담은 그만하도록 하고 슬슬 아이오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스트백 디자인. 패스트백이란 루프라인부터 트렁크라인까지 부드럽게 떨어지는 형태를 뜻합니다. 대체로 스포츠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죠. 쿠페와 패스트백은 비슷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쿠페는 문이 두 짝에 루프라인이 운전석쯤이 제일 높고 갈수록 낮아지는 형태를 뜻하기 때문에 쿠페면서 패스트백 디자인을 갖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탔던 포르테 쿱도 쿠페 형태이지만 패스트백 형태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쿠페와 패스트백 디자인을 모두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뚱뚱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포티해 보이진 않죠. 제가 패스트백 디자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테일게이트 트렁크. 일반적으로 세단은 트렁크와 좌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 문만 열리죠. 하지만 패스트백 디자인을 가진 차량은 대체로 해치백과 같은 테일게이트 트렁크를 갖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란 트렁크 도어를 열면 뒷유리까지 통째로 열리는 형태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우디 A7과 스팅어가 패스트백과 테일게이트 조합의 차량입니다. 반면 제네시스 쿠페나 K5, K8 같은 차량은 패스트백이지만 테일게이트를 갖고 있지 않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테일게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악어의 입처럼 쫙 벌어지는 트렁크 도어가 상당히 멋집니다. 테일게이트 트렁크를 가진 차량은 뒷유리가 있는 부분까지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트렁크 용량은 무려 750리터입니다. 동급 차량인 아반떼의 트렁크 용량이 약 408리터인 점을 감안했을 때 거의 2배입니다. 뒷좌석 폴딩까지 한다면 1518리터로 과장 조금 보태면 축구도 가능합니다. 저처럼 맥시멀리스트에게는 딱 적합하죠. 이런 형태의 트렁크는 단순히 넓은 공간 외에 또 다른 장점을 갖는데요. 역시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차박 가능. 차박은 SUV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오닉으로 차박을 한다고 하자 주변에선 그게 되겠냐며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해본 결과 차박하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170대 초반인 저와 여자친구 둘이 자기에도 전혀 좁지 않았습니다. 키가 180대를 넘어가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180 초반까진 가능하고요. 170 후반까지는 놀이방 매트를 활용하면 나름 나쁘지 않게 잘 수 있습니다. 물론 차박에서 호텔 침대급을 바라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차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 윗 공간입니다. 아이오닉은 전고가 1450mm라 SUV에 비해 매우 낮아 차 안에서 허리를 펴고 앉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테일게이트가 끝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트렁크 쪽에 앉는다면 충분히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더트레이 옵션이 없다면 뒷좌석 폴딩을 했을 때 단차가 생깁니다. 언더트레이 옵션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옵션이 빠졌다면 부품을 구매해 설치하는 방법 혹은 저처럼 평탄화 장비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더 저렴하게 하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파는 접이식 매트리스 사서 깔아놓으면 딱 좋더라고요. 네 번째, 준중형이지만 멀티링크 탑재. 원래 준중형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일반 준중형 세단 대비 서스펜션이 좋은 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준중형 치고는 승차감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전에 탔던 차량이 포르테 쿱, 제네시스 쿠페였으니 처음 아이오닉을 탔을 때는 거의 그랜저인 줄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고속 안정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네시스 쿠페를 타다가 아이오닉을 처음 탔을 땐 코너 돌 때 넘어가는 줄 알았지만 그건 당연 전고 1385mm의 후륜구동 스포츠카 타다 느낀 거니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오래 타다 보니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도 차급 대비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급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거지 중형 차급 이상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만 SUV나 신형 카니발 같은 차량에 비하면
비교하면 확실히 낫습니다. 여섯 번째, 전기 모드일 때 굉장히 조용합니다. 전기차는 귀로 쾌감을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엔진이 돌기 전까지 전기 모터가 윙 하면서 차를 밀어주는 그 느낌은 안 타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조용하면서도 쾌감이 느껴집니다. 엔진도 잘 돌지 않아서 고속도로를 한참 타고 와도 본넷을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 효율을 좋게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죠.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저공해차 50% 할인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 개꿀입니다. 이전에는 서울 어디로 차 타고 가려면 주차장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무료 주차장 찾으려고 고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탄 후부터 그런 고민은 크게 사라졌습니다. 전국 어디든 공영주차장이라면 50% 할인을 받기 때문이죠. 홍대 공영주차장 같이 시간당 4,800원 받는 비싼 곳은 다소 부담이긴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할인도 많이 받기 때문에 급할 때는 용감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10분에 200원, 100원 이렇게 하는 곳도 종종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 할인 받으면 거의 무료 주차장이나 다름없죠. 한강공원 놀러갈 때도 공영주차장은 필수로 이용해야 하니 정말 개꿀입니다. 사실 월로 따져보면 한 달에 할인 받아봤자 몇천원 수준이겠지만 체감으로 느껴지는 건 거의 몇만원 아끼는 수준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덟 번째,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흔한 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유욕이 강한 편인데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차에 대한 애정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반면 흔치 않은 차량을 보면 길에서 같은 차를 마주쳤을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제가 탔던 차량들 모두 흔하지 않은 차죠.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름조차 모를 것들이요. 아이오닉은 이전 차량에 비하면 흔한 편이지만 그래도 적당히 희소성이 있어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변 지인들과 겹칠 일은 크게 없는 차죠. 아홉 번째, 감가 방어가 은근히 잘 됩니다. 안 그래도 요새 반도체 대란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져 전체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자체도 나름 감가가 잘 되니 그동안 실컷 탔지만 오히려 제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제가 N 플러스 등급인데요. 16년 7월에 출고해서 58,000km 탄 걸 1,39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80,000km로 늘었고요. 16년 5월식 11만 km 탄 게 1,570만원, 16년 2월식 83,000 탄 게 1,650만원인 거 보면 엄청나죠? 저기 밑에 16년 6월식 5만 km 1,570만원짜리는 가격을 봐선 아마 사고 차량이거나 최소 단순 교환 차량 같습니다. 그마저도 저렴했는지 확인하려고 클릭하니 팔렸다고 나오네요. 열 번째, 연비가 매우 좋다. 다음 단점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연비가 진짜 끝내주게 좋습니다. 의식해서 연비 운전을 하나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맘 편하게 운전하나 연비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급감속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회생제동으로 다시 살려주기 때문이죠. 일반 차량은 달리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가 맞닿으며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 정차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회생제동으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 및 저장해 다시 운동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전엔 연비가 안 좋은 차들만 타서 연비 운전이 몸에 익은 저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타고 기름값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니 막 밟아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운전 스타일이 달라졌다고 할 정도로 저의 운전 습관은 보다 거칠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난폭 운전 수준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동료 피셜, 제가 회사에서 운전을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안전하기만 하거나 빠르기만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저는 두 가지 다 갖췄다고요. 실연비만 20이 넘고 날씨가 따뜻할 땐 트립상 연비 25 정도는 흔하게 볼 수 있고 28 이상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탈 때보다 기름값이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타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젠쿱은 연료통 60L에 만땅 넣으면 트립상 500km 정도까지 나왔는데 아이오닉은 45L로 트립상 1000km 정도 나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외 내연기관차 중 연비가 가장 좋은 차죠. 최근에 나온 아반떼 CN7 하이브리드보다 실연비가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특성상 막히는 구간에서도 연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생활하는 저에겐 정말 딱 알맞는 차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약 1년간 타면서 느꼈던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짜잘한 것들까지 따지면 더 많은 장점이 있긴 합니다. 차급 대비 빠방한 옵션 같은 거요.
그것들은 굳이 아이오닉 한정한 장점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델 대비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해주시면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왕 김지금이었습니다. 공개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달릴 차량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2016년식입니다. 쿠페만 고집하던 제가 왜 실용성의 끝판왕 하이브리드 해치백 차량을 구매했을까요?